식물도 짝짓기를 한다고요?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개설 네 번째 영상으로 한 개의 배를 얻기까지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시골 과수원에 내려왔는데요. 형님이 하시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배농사를 주로 하고 다른 과일로 사과,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체리, 앵두, 모과 등 장미과 과일은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나무 밭입니다. 보이는 나무들이 배나무로 꽃망울이 터지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일부 꽃은 활짝 핀 것도 있네요. 오늘이 4월 5일로 완연한 봄이지만 어젯밤에 0도까지 떨어져 일부 꽃은 냉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모든 꽃이 피었을 때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냉해의 피해를 입는다면 암술과 수술이 얼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배나무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그리 크지 않죠? 예전에는 키가 5m 이상 높게 배나무를 재배했는데요. 나무가 너무 높아 열매 속기나 수확할 때 어려움이 있어 요즘에는 배나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일나무들을 키를 작게 하여 재배를 합니다. 보시면 철사를 격자로 설치하여 나무를 높이 자라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것이 보이시죠? 너무 위로 자라는 굵은 가지는 제거를 하고 있으며 위쪽으로 자라는 가는 가지는 끈으로 당겨 철사에 고정하여 높게 자라는 것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야만 과일을 솎아내기나 수확할 때 용이하고 배를 고정시키는 효과로 어느 정도 배가 굵었을 때 태풍 등 바람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곳 과수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의 품종은 추석을 전후하여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원황이라는 품종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며 늦가을에 수확하는 신고라는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원황이라는 품종은 조생종으로 저장성이 떨어지지만 약간 신맛이 나면서 맛이 있고, 신고는 저장성이 좋아 다음해 봄까지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 품종입니다. 오늘 설명은 신고 품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이 한 개씩 피는 게 아니라 7개에서 9개 정도가 모여 피고 있으며 꽃 한 개는 5장의 꽃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잎 안쪽을 보면 5개의 노란색 암술과 20여 개의 수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술은 처음에는 분홍색을 띠다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배는 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뜬금없는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암술과 관련이 있어 낸 문제입니다. 정답은 영상이 끝날 때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나무의 짝짓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짝짓기가 필수인데요. 짝짓기는 수분과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집니다. 꽃잎 안쪽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수술에 달려있는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와 닿는 것을 수분 또는 가루바지라고 하며, 수분이 이루어지면 꽃가루에 있는 정핵세포가 암술대 안으로 들어가 난세포와 결합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식물들의 짝짓기는 꽃이 필 때 이루어지며, 짝짓기 장소는 향기와 꿀이 흐르는 꽃잎 속이 되겠네요. 우리 사람들도 결혼을 일컬어 미루얼 또는 허니문 등의 단어를 쓰는데 식물과 일치되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나무의 허니문, 즉 짝짓기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배나무는 자기 나무의 꽃가루를 싫어합니다. 배나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기의 꽃가루를 배척하고 다른 개체의 꽃가루를 좋아하는 전문 용어로 타가수분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특징이 있어 같은 혈족은 유전자가 비슷합니다. 이러한 비슷한 유전자가 결합이 되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가수분이 이루어지면 유전자의 다양성이 떨어져 다음 세대는 열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짝짓기를 하게 되면, 즉 타가수분을 하면 다양한 유전자를 물려받는 후세는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므로 타가수분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사람도 동일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민법에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8촌 이내의 결혼, 즉 근친 결혼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가수분을 선호함에 따라 꽃가루를 다른 개체의 암술머리에 날라다 줄 매개체, 즉 중매장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도 결혼을 주선하는 사람을 중매쟁이 또는 매파라고 부르는데, 식물도 꽃가루를 날라다 주는 중매쟁이를 비슷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 꽃가루를 옮기는 것을 풍매화라 부르고, 꿀벌이나 나비, 꽃등에 초파리 등 곤충들이 옮기는 것을 충매화, 새가 옮기는 것을 조매화, 수생식물에서 물로 옮기는 것을 수매화라 부르는데, 배나무는 풍매화와 충매화가 중매쟁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나무는 꽃이 많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활짝 핀 자두나무를 찾아 누가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자두나무로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꿀벌이 보입니다. 꽃은 꿀샘을 만들어 매개충을 유인합니다. 꿀샘은 암술과 수술이 있는 꽃의 중앙에 있으며, 꿀을 찾기 위해 꽃을 찾은 매개충, 즉 꿀벌이나 꽃등에 등이 꿀을 채집하면서 다리에 꽃가루를 묻히고 있다가 다른 꽃으로 이동하여 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꽃가루를 다른 개체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있는 한 개의 가지는 유인하여 재배를 하지 않고 곧게 자라게 두었는데, 이것은 다른 품종의 배로 배나무 가지로 접목을 실시하여 타가수분을 하게 하는 것이며, 가지치기를 할 경우 접목된 나무를 제거할까봐 빨간색 천으로 표시를 해 두었네요. 저쪽에 보이는 파란색 통은 꽃이 필 때 통 속에 물을 넣고 다른 품종의 배꽃이 달린 가지를 꺾어다가 타가수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 배나무 밑에 큰 자루가 쭉 놓여 있는데요. 이것은 퇴비입니다. 이 과수원은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퇴비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용하는 퇴비는 한 나무에 보이는 톤백으로 2개 정도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 재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토양을 파보면 퇴비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퇴비 위주로 배나무를 재배하다 보니 건강하고 맛이 있는 배가 수확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배나무의 꽃과 식물의 짝짓기 등 배나무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배나무의 다음 작업은 꽃이 지고 난 뒤 열린 열매의 솎아주기와 봉지 씌우기 등 지금부터 바빠지는 시기가 돌아오는데요. 다음 배나무에 대한 영상은 추후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릴 계획입니다. 아참, 아까 낸 배의 씨는 몇 개일까요? 라는 먼저 답을 알려주어야겠죠. 정답은 10개입니다. 품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신고라는 품종은 앞에서 배웠듯이 암술이 5개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암술 아랫부분에 있는 씨방에
각각 2개의 씨가 들어있어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씨가 10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더 나아진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